오늘은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파트 청약을 이제 뭐 아파트투나 국민은행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을 하지만은 당첨이 되는 확률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뭐 입지가 좋은 곳, 그리고 투자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십 대 1, 수백 대 1 경쟁률을 이제 보이기도 하죠. 지금같이 약간 조정 장세에 있을 때는 청약 경쟁률이 그래도 좀 떨어지고 그렇게 치열하지 않다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맨날 청약을 해도, 아파트 청약을 해도 안 되는 분들은 계속 안 되고 되는 분들은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 전략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전략의 차이. 뭐 제가 뭐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그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뭐 디테일하게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터넷을 좀 서치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청약이 나오는 그 분양 일정들을 내가 체크를 해야 돼요. 아파트 분양 일정들을 내가 아파트 청약에 관심이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지역, 그 지역에 이제 공급될 물량들을 미리 확인을 해서 내가 대기를 하고 있어야겠죠.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과천, 어, 과천지구가 이제 분양을 시작하고 있는데, 과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청약을 한다면 그 당해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과천에 이사를 가서 전입을 해 놨다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당의 1순위로서 남들보다 혜택을 더 받고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현 상황에서 여러 군데를 내가 찔러보기식의 청약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싶어 하는 지역을 선별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물량들을 내가 보고 판단을 해서, 향후에 1, 2년 후에 내 청약 가점의 점수가 어느 정도가 되니 이 정도 가점이 됐을 때 어느 지역을 선별해서 내가 아파트 청약을 했을 때 당첨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투자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면은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가 서울대를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대를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불구하고 계속 서울대에 원서를 넣는 거죠. 계속 서울대 원서를. 서울대 원서를 넣는데 계속 안 되니까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지 않습니까? 늦춰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청약이랑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시간은 계속 가고 물가 상승률만큼 인플레가 발생을 하고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이게 계속 지나가고 있는 그 시장의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나의 청약 가점, 또는 내가 뭐 특별 공급에 해당한다면 그 특별 공급에 대한 가점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내가 청약해서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을 청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지금 같은 경우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런 2019년도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두려워서 청약을 못 해요. 왜? 경쟁률이 10대 1, 100대 1 이렇게 되는 것들은 돈이 될 것 같으니까는 이제 청약을 하지만은, 지금과 같이 부동산 시장의 조정기를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또 쉽사리 청약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좀 관망해보자. 근데 실거주 한 채라면은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주거 안정이 될 수 있는 곳을 내가 실거주를 기반으로 해서 뭐 청약을 한다면 정부에서 주는 금리 혜택도 보시고, 그리고 내가 주거 여건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선별해서 살아가면서 물가 상승률만큼의 아파트 가격 상승 여력을 충분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뭐 이런 기회가, 이런 장세가 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요. 주변에서도 많이 봐요. 아파트 청약은 계속 하는데 당첨이 안 되는 거죠. 왜? 높은 곳만 보는 거예요, 자기 이상과. 근데 이 아파트 청약을 해서 내가 평생 갈 주거 공간, 또는 수익을 많이 낼 그런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한번 이렇게 디딤돌 역할을 하는 곳이다. 디딤돌. 그러니까 한 번에 점핑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한번 밟고 내가 올라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많은 수익, 너무 입지가 좋은 곳, 이런 곳들은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가점 뭐 55점, 뭐 60점 되십니까? 그러면은 해도 돼요. 근데 그러면은 무주택 기간도 많아야 되고 자녀도 많아야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뭐 저도 아이 둘이지만 아이 한 명, 두 명에 이제 뭐 3, 40대 가장들, 또는 4, 50대 가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점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큰 이상을 보고 큰 수익만을 보고 아파트 청약을 하기보다는 약간 디딤돌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남들이 그래도 많이 몰리지 않는 곳을 한 단계 점핑한다는 개념으로 한다면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을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남들이 다 보는 투자가 아니라 지금도 약간 리스크가 있어 보이지만 향후에 개발 계획들이 있고 체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고 내 생활 여건에 기반을 둔 아파트 청약이라면 좀 잘 선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대 못 가는데 서울대 원서 넣지 말자는 거예요. 서울대를 가려면 서울대에 맞는 능력이 되던가 아니면 그보다 밑에 대학교를 선별해서 넣어야 되는데 원서를 되지도 않는 곳을 계속 넣으니까는 시간만 가고 그리고 자포자기에 빠지는 거예요. 한 10번, 20번 그 청약 넣다가 안 되잖아요. 멘탈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현 상황에 맞는 것들을 좀 면밀히 잘 분석해서 나한테 맞고 거주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실거주 한 채라면은 뭐 한 2년 있다가 비과세로 팔고 또 내가 뭐 원하는 지역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시 청약 전략을 짜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영상을 남겼습니다.